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지역의 이슈와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 해결사입니다. 오늘은 동네를 논하는 시간, 동네 회의록 시간입니다. 김경 본부장님 그리고 안평환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좀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경향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. 안평환 대표이사님은 자녀가 몇 명이죠? 자녀가 하나죠. 한 명입니까? 네, 김경 본부장. 저는 둘입니다. 두 명입니까? 우리 광주 전남도 뭐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제가 70년대, 네. 60년대 말 70년대 초 태어난 세대들을 보면 그때 1년에 한 80에서 100만이 태어났거든요. 네. 지금 2017년 현재로 보면 40만이 분기가 됐으니까 네. 또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1+1, 2명이 결혼을 했는데 네. 한 명이 안 되면 0.94 뭐 이렇게 네. 되니까 되니까 계속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, 또 저도 이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전국의 252개 시군 가운데 네. 79곳이, 그러니까 31.3% 정도가 네. 소멸 지역이고 3,470개 읍면동 중에서 2,239개, 약 65%가 세태가 진행되고 있는 네. 상황이라니까 뭐 상당히 심각한 정도고, 지방도시나 중소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도시까지 그 영향이 가고 있으니까 네. 상당히 위험한 시기가 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. 네, 광주 전남의 같은 경우 인구의 좀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어떻게 뭐 많이 차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2.9%, 그렇죠. 뭐 3.5% 네. 그러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,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대도시나 수도권을 뭐 선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결국은 일자리가 마련이 돼야 연애도 하고 네.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이럴 수 있는데, 네. 일자리가 일단 확보되지 않으면은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. 네. 그리고 또 자녀를 낳은다 하더라도 학교를 보낼 곳이 적당히 아주 좋아야 되고, 또 주변의 마트나 이런 생활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춰져야 되고, 교통적으로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네. 뭐 이런 것들을 보자면 아무래도 중소도시나 시골보다는 네. 대도시에 생활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.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면은 뭐 각종 시설이라든가 뭐 치안이라든가 이런 교육 서비스 같은 거 상대적으로 좀 감소할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인구가 감소한단 말은 도시를 경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끔찍한 일이죠. 네. 인구가 감소하면 당연히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, 네. 세수가 줄어들면 지자체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, 네.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공공 서비스 자체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전혀 갖춰지기 어렵게 되고,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데 결국 그런 일이 또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인구는 더 또 유출되게 되고 커뮤니티가 파괴되고, 네. 뭐 이러다 보면 인구 감소로 시작된 일들이 계속적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에 계속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는 현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네. 해봤는데, 그렇다면 이런 지방도시가 소멸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네. 뭐 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? 우선 외국에서 어떻게 대안을 네. 찾았는가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도시를 살리는 전략으로 해서 축소도시 정책을 펴가지고 네. 그 지역 공간 구조를 재편화해서 압축 도시로 뭔가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다지는데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. 영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 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 정부에 대폭 이양해 줌으로써 네. 그 지방 분권화 정책을 가속화해서 지역을 살리는, 지방을 살리는 네. 그런 정책을 펴는 경우도,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 커뮤니티를 보존하는 것에 좀 지원을 하고, 네.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걸 참여를 해서 그 협업 체계를 이루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공간을 그대로 둘 게 아니라 이걸 좀 뭐랄까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적으로 뭔가 개발을 해서 네. 그 여기에 좀 비즈니스 개념도 결합을 해가지고 일자리까지 창출해 나가는 이런 컨셉으로 지금 새로운 전환을 해나가고 있거든요. 근데 네. 그 또한 뭐 저희들이 좀 배워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요즘 뭐 신도시 개발
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뭐 우리 인근에 광주 연남 공동 혁신도시도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. 또 거기에 이제 뭐 정부 주요 행정기관들이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? 예. 이런 부분들은 좀 대안으로 되고 있습니까? 방금 김기용 본부장님께서 말했던 돈과 권력을 나누어야만이 네. 이게 균등 발전, 균형 발전을 해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는 네.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돈과 권력이 지방으로 이전되기 네. 때문에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도 인구 증가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. 그런데 네. 이 전략을 잘 짜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혁신도시만 보더라도 결국은 그런 한전이라는 좋은 기능이 왔지만 네. 거기에 예를 들자면 그 내려와서 사시는 분들이 네.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주 조건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. 초창기에는 그게 좀 좋지 않았거든요. 네. 또 하나는 그런 정주 조건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그 뭐랄까 비용이 너무 많이 충당된다 할지 그러면서 거기에 거주하기보다는 대략형 출퇴근을 해버리는 네. 이런 일을 통해서 아파트가 비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상가 비율을 그 전체 비율에 비해서 상가 비율을 너무 많이 배정하다 보니까 네. 상가 간의 경쟁이 심화해서 빈 점포가 많이 발생해 버리는 네.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뭐랄까 공공기관 이전하더라도 이전에 맞는 잘 전략을 도시 전략을 짜서 거기를 설계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펴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거기에 이제 저는 하나만 덧붙이자면 중앙정부가 권한을 위임을 하고 네. 대폭적인 권한을 위임을 하고 권한을 위임하려고 하면 지방 지자체가 그 권한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혁신의 역량 문제 그다음에 자치 역량 문제 이게 네. 중요한데 결국은 지자체의 역량 주민은 역량인 거더라고요. 네.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지자체 자체의 혁신도 중요한데 결국 마을 단위 동네 단위에서 분권 역량을 키우는 것 즉 주민이 동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치 역량을 키워내는 길이 결국은 그 분권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에 기반해서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그 중앙정부 이 권한을 위임한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마을 분권, 동네 분권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우리 지역도 지자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고 네. 하잖아요. 그런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을 때 지역은 그걸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네. 빨리 권한을 위임받고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준비들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은 준비가 좀 안 조금 되어 있는 아직도 거죠? 네. 부족한 거죠. 출산 장려 정책의 국가적 어떤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. 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출산 장려금이나 자녀 양육 지원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건 사실 언발의 오줌누기고 정부 정책이 이렇게 좀 바뀌면 어떨까? 예를 들자면 네.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자녀를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. 네. 낳아주시기만 하면 네.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렇게 정책이 바뀌어야지. 낳아주시기만 네. 하면 국가가 정부가 모든 걸 다 책임지겠습니다. 이렇게 네. 그런 패러다임으로 앞으로 좀 정부가 정책이 전환되고 그렇게 투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게 근본적인 것 같아요. 네,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네. 많은 것 같은데요. 그럼에도 이 지방 도시를 좀 소멸되는 부분을 좀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할지 뭐 한 말씀씩 해주시죠. 안평 대표님. 광주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그런 인구 감소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로 지자체장들이 경제 문제에 집중을 했고 정책을 폈죠. 근데 사실 광주에 어떤 공장이 올 수 있거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? 네. 사실. 예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광주형 일자리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. 그래서 이걸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힘을 합해서 광주형 일자리를 잘 성공적으로 잘 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광주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과 자기 특성 그런 고유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다. 우리 자산이 있다. 그래서 이 자산을 잘 활용해서 광주 브랜드를 살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전략을 짜는 것도 지금 하고 있지만 네. 더 깊이 가야 될 거고. 근데 이제는 좀 더 우리가 큰 일도 중요하지만 좀 더 작은 일에 골목에서 마을에서 그런 현장에서 그 우리의 자치 역량을 키워서 일자리도 만들고
그 경제를 부흥시키고 뭐 그런 우리의 삶을 지도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현장에서부터 밀착해서 그런 가는 것을 네. 실제적으로 좀 펼쳤으면 좋겠다. 그게 우리가 말하는 마을 공동체고 또 마을 주도 도시재생이고 또 사회적 경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러니까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체념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문제를 뚫고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동네를 논하는 시간, 동네 해결사의 동네 회의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